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할인 축제죠. 광군제의 행사 총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국내 화장품 회사들도 광군제 특수에 모처럼 웃었는데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화장품 업계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한류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몇 년 전부터 화장품 산업은 부진에 빠진 데에다가 코로나19로 주요 매출처인 면세점과 로드숍 비중이 감소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도 굉장히 유명하고 광군제라는 행사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서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중국 광군제 자체가 워낙 매출이 높은 행사입니다. 올해는 무려 120조 원이 넘었는데요. 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는 이 기간에 매출이 84조 원을 넘었고 2위인 업체 징둥닷컴도 4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다려왔던 한국 화장품 회사도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보다 174% 증가한 2,600억 원을, 아모레퍼시픽도 매출이 지난해의 2배가 됐습니다. 중소화장품 업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주춤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이 수치만 봐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정말 굉장하구나 싶네요. 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광군제에서 한국 제품 중 가장 인기를 끈 품목이 화장품이라면서 K-뷰티 저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업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그리고 중국의 보따리 상인 이른바 따이궁의 활동도 줄어서 국내 화장품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광군제로 실적 반등 기회를 마련하게 된 만큼 4,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네, 아까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번 광군제만 매출이 지난해보다 100%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속사정을 보면 고용 불안은 오히려 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달 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희망퇴직은 창사 7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그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세 매출이 줄고 방문 판매와 백화점 판매도 부진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1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조직 인력 재배치 등을 했음에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희망퇴직까지 꺼내든 겁니다. 네, 사실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국내 화장품 업계 선두를 달리던 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업체마저 이렇게 휘청일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경 산업 역시 화장품 사업의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애경 산업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미국 아마존의 화장품 브랜드관을 개설한 데 이어 최근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채널인 쇼피에도 입점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이라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게다가 작은 규모의 화장품 로드숍들은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폐점하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저랑 이름이 같아서 항상 눈이 가던 기업이었는데 어떻게든 이 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들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해외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어떤가요? 네, 미국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 그룹은 향후 2년에 걸친 구조조정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전 세계 매장 1,500곳 중 10%에서 15%를 문을 닫고 직원 1,500에서 2,000명을 해고할 계획인 건데요. 에스티로더 그룹은 간판 브랜드인 에스티로더 외에도 맥, 바비브라운, 클리니크 등 이런 많은 브랜드를 거느린 유명 화장품 기업인데 2018년 에스티로더 단일 브랜드로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뷰티 업계에서는 손에 꼽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코로나19 여파는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디지털 체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면세점 부문은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채널만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각 사는 코로나19 전국 정면 돌파를 위해서 이커머스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해외 온라인 쇼핑 행사 참여, 당일 배송 서비스 등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소비자 공략 등 획기적인 시도가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네, 중소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2020년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 뷰티 기업 100여 개가 참여하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참가 기업들은 코트라 초청으로 참가하는 해외 20여 개국 108개사의 바이어들과 약 350건의 화상 상담이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사들을 초청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유통사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좀 이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처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바로 코덕이라는 신조어입니다. 화장품과 어떤 분야의 매니아를 뜻하는 덕후가 합쳐진 말인데요. 화장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화장법을 잘 아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화장품을 좋아하는 만큼 구매력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화장품을 리뷰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계에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서 상품을 기업들은 이제 수정, 보완하기도 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랜선 마케팅을 할 때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신조어 코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중국 미용 시장과 또 일본 시장에서의 K-뷰티에 대한 도전도 아주 거센 상황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화장품 업계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이제 K-뷰티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